푸르던 들판이 황금색 들판으로 바뀌어가고 그 황금색 들판도 빈자리가 듬성듬성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열매 하나에 푸른 잎일 때 기억했던 사연들을 하나하나 저장해두고 처음 왔던 그곳으로 돌아들 가고 있는 겁니다. 열매 속에는 어떤 사연이 담겼는지 모르지만 애써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년이면 다시 같은 모습으로 피어날 테니까요. 그러나 그때 피어낸 잎은 올해의 것이 아니기에 새롭게 아름다울 겁니다. 채우고 비우고 다시 시작하는 자연의 섭리를 내 마음속 간직한 사랑을 기억하듯 그렇게 조금씩 흐려지는 기억을 더듬어 갑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윤희상입니다. 카스바의 여인. 담배 연기 희미하게 자욱한 카스바에서 이름마저 잊은 채 나이마저 잊은 채 춤추는 슬픈 여인아 그날 그 카스바에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낯설은 내 가슴에 쓰러져 한없이 울던 그 사랑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춤추는 카스바의 여인 외로움을 달래려고 찾아온 카스바에서 어디에서 본 듯한 한 번쯤은 만난 듯한 춤추는 슬픈 여인아 그날 그 카스바에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낯설은 내 가슴에 쓰러져 한없이 울던 그 사랑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춤추는 카스바의 여인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시는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가슴속 하지 못한 말을 기억하게 할까요? 그리고 그 속 깊은 곳에 진정으로 누군가를 그리워해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리움을 잉태하는 걸까요? 참 좋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행복합니다. 바라만 보아도 좋을 그런 기억으로 낯선 도시를 배회하듯 시의 보따리 속에서 공유하는 그리움이 행복함을 선물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영순 시인의 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래전부터 시를 통하여 소통해온 시인이시며 아름다운 시심을 공유하고 있는 시인이십니다. 첫 번째 시를 소개합니다. 바람이 처마밑을 떠나지 못한다입니다. 바람이 처마밑을 떠나지 못한다. 나영순. 처마밑에 걸터앉은 바람이 떠나질 않는다. 바람이 들어오면 속삭이듯 지난날의 바람을 흘리며 사각사각 이야기들이 휘파람처럼 떠오른다. 아침을 재촉하는 아버지의 기침이 잦아지면 바람은 아버지의 붉어진 눈동자를 밑돌다 스스로 돌아눕는다. 장독대를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이 서글프다. 바람은 어머니 손에도 잠시 머뭇대다가 이내 언제라는 듯 처마 밑에서 휙휙 숨을 고른다. 아픔이 되어버린 숨, 갓봤던 이야기도 뉘우침이 쌓인 그날의 그리움도 시래기처럼 엮여지는 처마 밑, 이미 싸늘해진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따뜻했던 저녁상의 꿈도 되었다가 온종일 마당을 지치는 아이의 비밀도 되었다가 다시 바람이 되어 처마 밑에 이야기를 묻는다. 근데 이런 기분은 제가 자주 찾는 봉곡사 툇마루에서 느껴본 듯합니다. 그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겠습니다만 살랑이는 바람의 흐름을 따라 졸린 눈 비비며 법당 안에서 흘러나오는 독경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생각이 문득 납니다. 마침 이 시에 대한 나영순 시인의 시작 노트가 있어 읽어드립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옛집에 대한 기억이 있다. 태어난 곳, 자라던 곳, 살림하던 곳,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쌓여있는 옛집. 시골서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그 집의 처마 밑을 잊을 수가 없다. 비를 피하면서 먼 미래를 꿈꾸던 그때를, 친구와 몰래 무엇인가를 하던 그곳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던 그 시절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처마 밑에는 항상 바람이 있었다. 살랑살랑 잔잔히 불던 바람에서 타지로 떠나 옛집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바람까지 늘 우리를 기다리고 맞이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은 이미 추억 속에서도 가물가물한 이름이지만 처마는 우리의 작은 꿈이 자라던 곳이다. 그곳에 지금도 바람이 머물고 있을까? 작은 꿈이 자라던 그곳에 아직도 바람이 불고 있을까 하는 시인이 궁금해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다음 시입니다. 길이라는 시입니다. 길, 나영순. 누구에게나 길이 있다면 눈길을 쓸듯 빛처럼 걸어보자. 저기서 오느니 내 생에 가장 반가운 이였으면 할 때가 있듯이 숨가빠 하지도 말고 주춤주춤 되돌아보지도 말고 가슴을 열어 기쁘게 마주하자. 강이 바다를 만나 물길을 잇고 씨앗이 바람을 만나 꽃길을 열듯 누구에게 오래도록 상처 없는 길로 기억되자. 여유로운 마음으로 걸어보는 길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걸어본 적이 언제였는지도 기억도 없습니다만 걷다 보면 오가는 사람들 무수히 만나게 되기도 하지요. 그저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할 따름인데 지나고 나면 어딘가 허전함이 가을바람 스치듯 그렇게 마음을 쓸어담기도 합니다. 다음 시 또 봅니다. 표정의 길이라는 시입니다. 표정의 길이, 나영순. 여름의 길이가 늘어났다. 밤이 얇아진 만큼 땀이 두꺼워진 하루. 올라가는 체온이 무거워서인지 싸늘해진 표정들이 온종일 쌓인다. 분수처럼 떨어질 줄 알았던 그 많은 숫자들이 막힌 도로에 엉켜 시끄럽다. 이 여름의 가장 뜨거운 것, 체온계가 꼿꼿하게 일어서다 제 몸에 지쳤는지 붉게 부풀어 오른다. 도심의 창들이 더위 먹은 오후를 삼키다. 눈이 부시게 헉헉댄다. 읽을 수 없는 표정은
어느 정도의 길이에서 멈출까? 구름 함정 없는 비를 기다리는 발걸음이 빳빳하다. 모래 위에 벗어놓은 껍질처럼 헐겁게 웃는 네온사인 위에서 멋쩍은 달이 허둥댄다. 빈 밤에 제빗을 내밀고 있는 별일도 무색하다. 한낮에 하얗게 들뜬 가로등처럼. 올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어떤 날은 사람 체온만큼,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기온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견디어내는 일상들의 다양한 표정들이 늘어진 어깨를 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지금의 나처럼요. 이어서 보는 시입니다. 얼룩이라는 시 소개합니다. 얼룩, 나영순. 방 한가운데 언제부턴가 얼룩이 자란다. 한 번도 기른 적이 없는 꽃처럼 피어나는 평평하지 않은 점. 내 생에 얼마나 많은 점들을 지웠을까. 쓸어내고 쓸어내도 또 지키는 굴곡. 완전한 곡선과 불안정한 직선이 언제 평행선을 그을지 모르는 두 눈이 버드나무 가지처럼 빗소리를 모은다. 어렸을 적 뒷동산에 묻었던 나의 작은 날개를 꺼내왔을 때 따뜻했던 눈물처럼 피우는 것과 피우지 못하는 것들의 만남은 늘 점이 된다. 다리를 길게 뻗어 멀리 내다보려는 가지의 꿈을 모아두려 했지만 벌써 눈치를 채버린 하늘이 여백을 치운다. 슬픔이 되는 여백. 표정이 슬픔을 지울 수 있다면 작은 날개가 돌아올 수 있을까? 많은 것을 생각하는 시네요. 시인께서 이야기하는 얼룩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생각이라는 줄기를 만들고 길게 혹은 짧게 이어지다가 딱정이처럼 사라지고 나면 흔적으로 남는 것이 얼룩입니다. 돌아보면 내게도 그런 얼룩들이 가득한데요. 그런 얼룩들을 억지로 가리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룩이겠지만 내게는 그 얼룩이 아름다운 추억이기 때문이지요. 잠시 쉬며 노래 한 곡 듣습니다. 조승구 꽃바람 여인. 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그 몸짓은 날 위한 사랑일까. 섹시한 그대 모습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팔리라.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선 당신은 꽃바람 여인인가 나만의 사랑. 사랑해도 얘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여인. 영혼의 사랑인가 숨이 막혀오네요. 망가진 내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사랑.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팔래라. 세월의
없었네. 꽃바람 여인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여인.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나영순 시인은 대전 덕향문학회 회장으로 계시며 오랫동안 저하고는 시로 마음을 나누는 참 좋은 지기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해도 시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시를 읽으며 응원도 합니다. 그런 시인의 시를 방송에서 읽으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여백이 자랐다입니다. 여백이 자랐다. 나영순. 열차는 새벽 6시를 밀어냈다. 심호흡 한 번 없이 빠져나가는 새벽. 터널에 오려놓은 공기처럼 무덤덤하게 쳐다보며 슉슉 길을 재촉하는 철로. 늘 가뭄의 여백을 가득 채운다. 그 끝없는 터울, 봄과 가을의 틈, 그리고 다시 이별의 꼭지점 여름이 지난 뒤 바로 이어주지 않는 겨울. 소리가 소리를 따라오는 간격이 넓을 때 간격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간격과 간격을 듣는다. 어리석은 집을 비워둔 까치처럼 커지는 여백. 동과 동 사이는 틈일까, 기억일까, 아니면 삶일까. 깊어지는 의문. 헐거워지는 생이 한 곳이라도 비워둘 수 있다면 꽉 쥔 손을 잠시 내려놓아도 될 텐데 하늘이 밀어놓은 사이로 빛이 자랄 수 있을 텐데. 참 좋은 시입니다. 이 시에서 이야기한 아침 시간은 저도 무척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경부선 철로와 옆이라 이른 새벽 창문을 열면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 길게 여운을 남기며 달리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울컥하곤 합니다. 특히 이렇게 가을이 오면 더욱 그런 기분을 느끼곤 하죠. 시인은 추억을 살려내서 관찰하고 그 속에서 지나간 흔적을 찾아내기도 하고 다가올 미래를 미리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그 속에 담아내려고 하지요. 그것이 사랑이든 그리움이든 말입니다. 그렇게 담아낸 삶의 여백이 시간이 가면서 여유를 가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보는 시입니다. 7월 속이라는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7월 속. 나영순. 7월에는 거리도 잠들지 못한다. 숨을 고르기 위해 잠을 쫓는 도심. 냉동고에 깊이 잠수한 냉기조차 숨이 찬다. 꼭 필요한 것을 꺼내놓지 못하는 7월. 장마를 쳐다보는 하늘이 느리게 빗줄기를 거두는 사이 연못을 뛰쳐나온 물방울도 맵다. 말없이 가을을 기다리는 잎이 목이 마르다. 시퍼렇게 바람을 바라보지만 너무 많은 폭염의 알갱이들이 밤에도 터무니없이 서성거릴 뿐이다. 밤이 사라지는 새벽에야 잠깐 잠이 든 7월. 얼마나 길게 햇살을 잡을까를 꿈꾸는 듯 침착하게 아침노를 부추긴다. 살아있는 것들이 더 단단하기 위한 번민. 7월은 그렇게 우리 곁에서 뜨겁게 빛을 끌어온다. 참 길었던 7월이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때는 그렇게 생각 못했죠. 이렇게 더울 줄 미처 몰랐었지요. 도시는 죽은 듯 숨을 죽이고 짧은 밤은 헉헉대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푸르던 잎은 기운을 잃고 늘어져 어서 이 계절이 가기를 간절히 바랬었지요.
뜨겁게 빛을 끌어오르던 7월은 갔습니다. 혹독한 무더위의 기억만 쓸쓸하게 남긴 채 말이죠. 다음 시 소개합니다. 괄호 안의 묶음입니다. 괄호 안의 묶음. 나영순. 누가 묶어놨을까? 저 계절 틈 사이의 물음들을. 이미 경계를 넘어온 그림자가 한 발씩 뗄 때마다 더 무거운 쪽으로 튀어오르는 문장. 손금은 어디로부터 뻗어오는 것일까? 가지가 허공을 움켜쥐는 일은 갓 부화한 새들을 세상에 돌려보내는 것처럼 허다한 말들을 풀어놓는 것. 어느 것을 먼저 건드릴까 설레게 되면 때는 벌써 산을 넘어간 달처럼 수축해진다. 더는 멈출 수 없는 간절함이 정수리부터 바짝 지켜세운다. 꼼지락거리는 어둠이 거실에 흥건하다.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을 아끼는 어둠. 성격 탓이라고 말할 때만 빗나가는 부러진 절기를 간추리는 오려놓기가 멈칫댄다. 주먹을 펴는 내내. 오늘 소개하는 나영순 시인의 시는 그 깊이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낮 계절의 틈새에서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깊이를 느낍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들은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세상을 관조하고 변화하는 자연의 흐름을 깊이 있게 관찰하는 시인의 예리한 안목에 그저 탄복할 따름입니다. 하루의 시간 속에서도 시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어를 음미하는 관찰력이 가슴 서늘하게 합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방금 읽어드린 시 괄호 안의 묶음, 이 시도 그렇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냉철한 나영순 시인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시였습니다. 다음 시 또 소개합니다. 소리의 매듭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리의 매듭. 나영순. 양팔을 벌려 허공을 휘저을 때 가장 귓바퀴가 크다. 두 손이 빌면 기도가 되듯이 두드리는 것보다 더 긴 햇빛의 파장들. 새싹은 이미 어릴 적부터 익혀왔다. 숨구멍이 문 밖에서 햇살의 손가락을 가로막을 때처럼 외마디라는 것을, 숨 참기라는 것을, 여치의 혀보다 질기다는 것을. 음정이 피아노 건반을 밟고 올 때 하나씩 떠들고 오는 울음보다 차가운 떨림 같은, 아가미에서 심해가 빠질 때 속도보다 더 부드러운 빛의 반사 같은, 하늘이 불러 올리는 손, 소리의 매듭이 허공을 짚는다. 가지를 붙들고 있는 잎의 화음들, 불의 옥잠같이 여름을 부풀릴 소리가 탄사의 풍경처럼 새파랗다. 저는 서정시를 주로 씁니다. 잔잔하면서 내 어릴 적 추억을 바탕으로 시를 쓰는데요. 그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리움이 있고 사랑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풀어놓을 때 나도 모르게 따라붙는 그리움도 사랑도 내게는 늘 행복이었고 때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나영순 시인의 시 소리의 매듭을 제목만 보고는 살아가는 고비마다 만들어지는 삶의 매듭이려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시의 어느 부분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느낌입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이 시의 바탕을 들려달라고 이야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시는 살아있는 숨쉬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가슴속 이야기를 대신 해주기도 하고요. 시를 통하여 시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기도 하기에 늘 내 정신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산 능선을 넘는 구름을 닮았기도 하지요. 고비마다 들려주는 나영순 시인의 소리 매듭은 남은 삶 속에서 어떻게 풀어야 가능한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소리가 매듭을 만들고 그것이 가슴에 울림으로 남는 시간은 매번 다르지만 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아우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항조 남자라는 이유로, 주현미 추억으로 가는 당신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저마다 처음인 듯 사랑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짓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울어볼라니.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흐느낄 그 사람. 떠나야 할 까닭일랑 묻지 말아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맘 알게 될 거야.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나는 알아요 당신을 떠날
그날이 내게 온 것을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흐느낄 그 사람 진정 그대 사랑이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 모든 것이 눈물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맘 알게 될 거야 너무도 사랑한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가는 당신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행복이 있을까요?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어찌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기에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욕심 속에서 사는 건지도 모릅니다. 잠시 반성해 봅니다. 자, 또 이어서 다음 시 보겠습니다. 되물음이라는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되물음, 나영순. 한참을 멀리 갔을 바람이 되돌아와 여름 빨래를 흔든다. 바람은 되돌아올 수 있을까? 붙잡을 시간도 주지 않고 소리치는 바람.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줄기에게서 방금 빠져나와서일까 주저주저 다가와 쏟아진다. 물고 싶을 때 다시 다가오는 파도처럼 틈을 잃어버린 모래에 끼어들듯이 그렇게 또 오후는 반복되고 여름은 있기도 전에 가을을 부르는 푸새들이 온몸을 그스르며 계절을 묻는다. 발칵 뒤집어지는 햇볕이 지나갈 때마다 거리의 그림자들이 웅크린 채 제 속을 드러내는 골목. 어둠은 왜 어두운 곳에서만 쌓일까? 엉뚱한 곳을 짚어 시간을 뒤쫓는 물음들. 바람이 서 있는 것은 되돌릴 수 없다. 문득 되묻고 싶은 일이 생각났습니다. 진심이 무엇이었느냐고 말이죠. 가벼운 입으로 무수히 농락당하며 사는 건 아닌지 늘 궁금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분명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 일도 무수히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되묻는다면 마음에도 없는 말로 나를 위로하려 할 것 같아서 차마 물어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나영순 시인의 시를 소개해드리다 보니 자꾸만 내 이야기 중심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참 묘한 매력이 있는 나영순 시인의 시입니다. 자연의 이치 속에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되물어보며 그 속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읽어드린 시 되물음을 읽고는 반복되는 하루의 일과 속에서 그 변화를 되묻고 싶은데 그것을 알게 된다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죠. 자, 다음 시입니다. 선택할 수 있을 때입니다. 선택할 수 있을 때, 나영순. 비는 하늘의 용서인가 땅의 저주인가.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는 선택은 늘 낯설다. 빼꼼 배를 불린 구름과 저기 턱을 지켜 세운 산, 그들이 중간에 선 바람은 어쩌다 쭈뼛대는 솔잎에 붙은 것인지, 제비가 제 집을 찾아들듯 홀로 돌아가 여름을 끼울 것인지 지울 수 없는 표정이 먹먹하다. 철새를 따라온 계절이 엎어지지 않도록 허공과 잠과 알람이 나를 선택하는 밤, 거실에 내려놓은 시간이 쓰러지는 밤을 서서히 지운다. 나에게서 멀어지는 어둠, 말을 멈추든지 새벽을 바라보든지 알람을 꺼야 한다.
가리키는 방향이 남쪽인지 서쪽인지를 분간할 수 있을 때 가장 날렵한 촉각을 가질 것이다. 여름을 읽는 귀뚜라미의 진동처럼. 우리는 대개 선택할 수 없을 때를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지금 이 시는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고 보니 이제는 선택할 수 있기보다는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도 있다면 아직은 기력이 살아있다는 뜻일 테지요. 다양한 자연의 모습과 거기에 얽혀 돌아가는 모든 사물들이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선택을 해야 한다면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입니다. 모퉁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퉁이, 나영순. 내가 햇볕에 묶여있는 동안 나는 끝없이 먼 길을 가야 한다. 내가 나에게 철저히 약속했던 모든 길에서 알듯 모를 듯 부딪히는 바람일지라도 주어진 겨울이 아무리 단단하게 동여매더라도 저 모퉁이를 돌아야 한다. 물끄러미 주워들었던 돌멩이 같은 만남과 등 뒤에서 주저앉았던 이름 없는 인연들이 비켜가는 사이에도 나는 처음 보는 내 것인 듯한 길로 들어가 음절과 박동과 문장을 삐뚤어지지 않게 채워야 할 것이다. 모퉁이는 내게 빈집처럼 차갑고 골목의 가로등처럼 무덤덤했지만 빗방울이 튀어오르는 지붕을 보듯이 천천히 숨을 쉬며 팔을 들어 올려야 할 것이다. 드는 것이 없어도 내내 햇빛이 기웃거리는 뜰처럼. 지금까지 나영순 시인의 시를 읽고 음미하면서 드는 생각이 일상에서 단순하게 보이고 생각했던 것들을 시인의 예리한 감성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0번째 시를 소개하고 나니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에서 읽어드린 시의 제목 하나하나를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시의 제목이 주는 단순함 속에 깊은 사유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시를 쓰신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영순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모퉁이는 모퉁이일 따름인데 시인이 보고 느끼는 모퉁이는 엄청 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의 모퉁이일 수도 있고 어떤 집의 모퉁이일 수도 있지만 그 모퉁이마다 담고 있는 흔적을 세심하게 이끌어내셨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까지도요. 내내 햇빛이 기웃거리는 뜰처럼 이 얼마나 가슴 시린 공허함이 느껴집니까? 가슴이 울렁거리고 울컥거리는 그런 감성이 느껴옵니다. 다음 시 또 봅니다. 전단지라는 시입니다. 전단지, 나영순.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었다. 구겨지는 순간만큼 몸싸움의 간격도 짧았다. 삼키려는 것과 빠져나가려는 것이 층간소음처럼 집요하게 귀를 자극했다. 아무도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전모를 이미 안다는 듯 차별은 흔쾌히 빗나갔다. 명백히 숙면방해라는 알람을 자극적으로 코팅했고 잠자는 오후를 일제히 깨우는 비명이 다발로 쏟아졌지만 발가락에 걷어차인 목소리와 손가락에 짓눌린 시선이 아랑곳하지 않는 푸른 신호등의 통째로 내걸린다. 결국 거래 중지에 발끈하는 활자들, 배달되지 못한 비명을 우수수 토한다. 고등어 내장처럼 쌓이는 비명들, 코를 쥐며 지나가는 거리가 텅 빈다. 한자도 남김없이 매몰된 지하철 입구에 전혀 낯선 비명들이 천천히 끼어든다. 재생된 몸싸움과 익숙한 발가락이 내장된 비명들을 완벽하게 조각내는 틈새로. 전단지로 느껴보는 삶입니다. 무수하게 뿌려지는 전단지들과 그 속의 활자들이 생각하고 느껴지는 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 전단지가 겪는 아픔을 고스란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단지가 되어 이리저리 구겨지고 버려지고 밟히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야만 하는 전단지의 운명을 함께 공유하고 느끼는 시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최진입니다. 천상재회. 그대는 오늘 밤도 내게 올 순 없겠지. 목매여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못다한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남았어요.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그 속에 담긴 내환을 뿌리 깊이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나영순 시인의 시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시는 비유라는 시입니다. 비유, 나영순. 키를 재본다. 조금은 달라졌을 거라는 비밀의 손끝. 하지만 봄과 여름의 간격만큼 달라진 것은 나뿐이었다.
숨을 참는 것과의 거리, 넓히고 좁히는 것과의 참기, 그것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어느 날의 여름 안개 같은 것, 빈방의 햇빛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채 오후를 넘겨준다. 바람이 사라진 뒤의 창문은 좀 더 밝아진 시간들을 꺼내 놓겠지. 내가 끼어든 거울과 나를 밀어내는 거울이 그 잔잔하지 않은 빛과 어둠을 솎아내듯이 더 깊어진 손바닥과 더 물컹해진 눈망울을 불러내는 저녁, 검게 그을린 창이 밤빛을 세워둔 채 애써 외면했을 정막과 침묵의 무게를 키운다. 좋은 시입니다. 시에서 비유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빛과 어둠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막과 침묵이었을까요? 그러나 어떤 것이든 단순하게 비유할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더 깊어진 손바닥과 더 물컹해진 눈망울을 불러내는 저녁, 이 대목에서 왠지 가슴에 찌릿한 그 무엇이 전해옵니다. 서글픈 추억과 그리움이 피어나는 기분이 문득 듭니다. 정막과 침묵이 주는 무게감이 엄청납니다. 오늘은 덕향문학회 회장이신 나영소 시인의 시를 읽고 감상해 보았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주변의 소소한 것들 중에서도 시를 통하여 예리한 관찰력과 깊은 사유의 세계를 보여주신 나영선 시인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양한 시의 세계를 두루두루 여행을 하면서 또 다른 시맛을 채운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시간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용한 물이 깊은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더없이 용기를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주는 힘입니다. 드러나는 말 한마디보다 밝은 미소로 혹은 침묵으로 조용한 물처럼 깊이 있는 말과 사랑으로 감동을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한혜진의 갈색 추억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희미한 갈색 등불 아래 싸늘히 식어가는 커피잔,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고 나만 홀로 남은 찻집,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그 사람 볼 리도 없는데 나도 몰래 또다시 찾아온 지난날 추억 속에 찾지. 우리는